안녕하세요. 올해 67세 김순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65세에 결심한 황혼-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무슨 이혼이냐고 하시지만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말하기 힘들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43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새로운 시작.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제가 걸어온 길을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일막 결혼 생활의 시작. 남편과 결혼한 지 올해로 43년이었어요. 1980년에 맞선으로 만났죠. 그때는 참 순수했어요. 서로 어색해하면서도 예쁘게 사귀었거든요. 순자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산책하기 좋은 날이에요. 앞으로 자주 만나요. 저 순자 씨가 참 좋아요. 그때는 정말 다정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꽃도 사오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기억해주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신혼 초기엔 평범한 부부였어요. 작은 집에서 시작했지만 서로 사랑했고 미래에 대한 꿈도 있었어요. 순자야, 우리 아이 갖자. 정말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아들, 딸 하나씩 낳아서 행복하게 살자. 첫째 아들을 낳고 2년 후에 딸을 낳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좋은 아빠였어요. 아이들도 잘 돌봐주고 저한테도 다정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것들부터였어요. 순자야, 너 오늘 누구랑 만났어? 마트 갔다가 옆집 아줌마 만났어. 또 누구? 자세히 말해봐. 그냥 인사만 했는데 왜 그래? 여자들이 모이면 남자 흉보기 바쁘잖아. 앞으로 함부로 어울리지 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웃 사람들과 인사도 못해? 인사는 해도 돼. 하지만 너무 친하게 지내지는 마. 처음엔 그냥 관심이 많은 줄 알았어요. 나를 아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제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막 의처증의 시작. 아이들이 커갈수록 남편의 의심은 더 심해졌어요. 장 보러 나가는 시간까지 재고 전화까지 확인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평소보다 30분 늦게 들어왔다고 난리가 났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마트에서 줄이 길어서 기다렸어. 마트만 갔다 온 거야? 그럼 어디를 더 가? 애들 저녁 준비해야 해서 바로 왔어. 정말이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당신 왜 이래? 영수증도 여기 있어. 영수증으로 뭘 증명해? 다른 데 갔다가 마트에서 뭐라도 사면 되잖아. 그때부터 외출할 때마다 신문을 받았어요. 누구를 만났는지, 뭘 했는지, 언제 갔는지 마치 범죄자 취급받는 기분이었죠.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전화했어? 아들 담임 선생님이셔. 학부모 상담 일정 잡으려고. 남자 선생님이지? 응, 그런데 그게 왜? 또 꾸미고 나갔지?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당신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이 상담하러 가는데. 여자들은 다 똑같아.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주면 딴 마음 먹고. 정말 그만해. 아이들 다 듣고 있어. 아이들 앞에서도 이런 식이었어요.
큰아들이 중학생 때 엄마, 아빠 왜 저래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이들이 점점 아빠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어도 자기 방에만 있고 가족 식사 시간도 줄어들었죠. 엄마, 아빠가 또 엄마한테 화냈어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 보여요. 아빠가 이상해요. 아빠도 힘든 일이 있으실 거야. 이해해줘. 엄마는 왜 항상 참아요?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 자신도 왜 참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산막폭력의 시작. 50대 들어서면서 남편의 행동은 더 과격해졌어요. 의심만 하는 게 아니라 손까지 올리기 시작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은행 볼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은행에 왜 이렇게 오래 있었어? 사람이 많아서 기다렸어. 통장 가져왔으니까 확인해봐.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누구 만났을 거야. 정말 아니야. 왜 이렇게 의심만 해? 그럼 왜 화장을 하고 갔어? 화장? 이게 무슨 화장이야? 그냥 기초만 발랐어. 기초만? 립스틱도 발랐잖아. 아, 정말? 나이 들어서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조금 바른 거야. 누구 보라고? 누구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그냥 내가 보기에 좋으려고 그런 거야. 입 다물어.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다 알아. 아야, 당신 정말 미쳤어? 미쳤다고? 내가 날 미치게 만들었잖아. 그날 처음으로 맞았어요. 뺨을 맞고 넘어졌는데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어요.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났죠. 얼굴이 부어서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아이들한테는 넘어져서 다쳤다고 거짓말했어요.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아, 이거 넘어졌어. 어디서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괜찮아. 며칠 있으면 나을 거야. 거짓말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알면 더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사막 참고 또 참는 세월. 이상하게도 그 후로 남편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꽃도 사오고 맛있는 것도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용서했어요. 한 번뿐일 거라고 생각했죠. 순자야, 미안해. 내가 너무했지? 정말 미안해.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줘. 그래, 약속할게.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정말이야? 정말이야.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알아? 그 후 한 달 정도는 정말 달라졌어요. 다정하게 대해주고 의심도 덜하고. 그래서 다시 희망을 가졌죠.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2달 후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너 오늘 누구랑 통화했어? 언니랑 잠깐 통화했어. 언니? 무슨 얘기? 그냥 안부 묻고. 또 내 흉 봤지? 그런 얘기 안 했어. 거짓말. 여자들이 모이면 남편 흉보기 바쁘잖아. 정말 안 했다고. 그럼 뭘 그렇게 오래 얘기했어? 그날도 맞았어요. 이번엔 더 심하게. 팔에 멍이 들고 허리도 아팠어요. 점점 더 자주, 더 심하게. 하지만 아이들 대학 보내야 한다는 핑계로 계속 참았어요. 애들만 다 키우면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10년을 더 참았어요. 큰아들 대학 보내고 딸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 사이에 남편의 폭력은 일상이 되었죠. 주변 사람들은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순자씨 요즘 얼굴이 어쩜 그래? 아, 며칠 전에 넘어졌어? 자주 넘어지시네. 조심하셔야 할 텐데. 네, 조심할게요. 다들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죠. 음악 자녀들이 떠난 후 아이들이 다 결혼해서 집을 떠나고 나니까 더 심해졌어요. 이제 저를 말릴 사람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어진 거죠. 큰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하고 딸도 시집가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그러게요. 앞으로 어디 가는 것도 다 알려줘. 혼자 다니면 위험해. 위험하다고요? 나이 들어서 혼자 다니는 게 위험하다는 거야. 그건 핑계였어요. 저를 더 철저히 감시하려는 거였죠. 어느 날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또 어디 갔다 왔어? 병원 갔다 왔어. 혈압약 받으러. 병원에 남자 의사 있잖아. 혹시 그 의사랑 아, 정말 지겨워. 70 가까운 나이에 무슨 소리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 여자는 죽을 때까지 여자야. 당신 정말 이상해. 병원에서 약 받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약 받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 의사가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미쳤어, 정말. 60대 할머니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어. 그럼 왜 매번 그 의사한테만 가? 담당 의사니까 당연하죠. 그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어요. 이번엔 안경이 깨지고 코에서 피가 났죠. 바닥에 넘어지면서 갈비뼈 부분을 부딪혔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아파. 진짜 아파. 이것도 내가 자초한 거야. 병원에 가야 해. 병원? 또 그 의사 보러 가려고? 그날 병원에 실려 갔어요.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어르신, 이런 상처는 어떻게 난 거예요?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생긴 상처 같지 않은데 혹시 누가 때렸나요? 아니에요. 제가 넘어진 거예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하세요.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아니구나. 육막 이혼 결심. 병원에서 며칠 입원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남은 인생을 이렇게 보내야 하나? 아이들은 다 컸고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입원하는 동안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져서. 엄마 아빠가 그런 거죠? 엄마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도 다 성인이고 엄마가 참을 이유 없어요. 하지만 나이가 이런데. 나이가 몇 살이든 맞을 이유는 없어요. 이혼하세요. 저희도 찬성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하지만 이혼하면 혼자 살아야 하잖아. 혼자 사는 게 맞으면서 사는 것보다 낫죠. 딸이 해준 말이 용기를 줬어요. 그래,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태어난 후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정신 좀 차렸어? 괜히 병원까지 가서. 괜히요? 당신이 때려서 갈비뼈가 부러진 건데? 금간거지 부러진 건 아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 당신이 나를 때렸다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야. 그 순간 확실해졌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7막 이혼 과정.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받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떨렸지만 해야 할 일이었죠. 딸이 같이 가자고 했어요. 엄마, 같이 가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같이 가요. 엄마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어르신, 이혼 사유가 뭔가요? 남편이 저를 때려요.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20년 정도. 아니, 더 될 것 같아요. 폭력 증거가 있으시나요? 병원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웃들도 알고 있고. 황혼 이혼도 다른 이혼과 같아요. 충분한 사유가 있으시니까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반반 나누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폭력이 있었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이혼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오래 생각해온 거야. 정말 이혼할 거야? 응. 더 이상 못 살겠어.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 줘. 43년 동안 기회를 충분히 줬어. 이제 끝이야. 그럼 넌 혼자 어떻게 살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해보면 알겠죠. 처음엔 협의 이혼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끝까지 반대했죠. 결국 조정을 거쳐 이혼이 성사됐어요. 6개월이 걸렸죠. 재산은 반반 나누고 위자료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후회할 거야. 후회는 제가 할 일이에요. 발막 새로운 시작. 이혼하고 2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무서웠죠. 혼자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4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죠. 할머니, 이 집 어떠세요? 작네요. 혼자 살기에는 적당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걸로 할게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혼자 있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은 너무 자유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뭐라고 할까봐 눈치 보지 않아도 되네. 친구들과 커피 마시러 가도 시간 재지 않아도 돼요. 순자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그래? 응, 이혼 잘한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처음엔 혼자 살기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어. 하지만 적응되더라고. 요가 학원도 다니고 있어. 평생 못 해본 거였는데 재미있어. 할머니, 많이 밝아지셨네요. 감사해요. 요즘 정말 행복해요. 이혼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실버 컴퓨터 교실도 다니고 있어요. 스마트폰도 새로 바꿨고요. 할머니, 실력이 느셨네요. 재미있어요. 이런 걸 왜 이제야 배우나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적기예요. 아이들도 자주 찾아와요. 오히려 이혼 후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좋아. 너무 좋아. 다행이에요. 이혼 결정 잘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응원해줘서 용기 낼 수 있었어. 엄마 새로운 취미 생겼다며요. 응, 요가도 하고 컴퓨터도 배우고 있어. 좋아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으셔. 혼자 산다는 것 두렵기도 하지만 분명히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김순자가 아닌 온전한 저 자신으로 살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에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황혼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 김순자가 그랬던 것처럼요.